네, 부채가 400조 원이 넘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에 대해 홍콩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헝다의 자산은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어서 본토 법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워치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이 홍콩과 중국 본토 법원 그래서 협력을 하는 건가요? 네, 이번 주 초 중국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바로 빚더미 헝다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는 겁니다. 이 홍콩 법원은 지난 2년간 재판을 7차례나 연기해 주면서 자구책 마련을 독려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 2021년 말 1,400억 원을 갚지 못해 시작된 유동성 위기가 결국 공룡 헝다를 쓰러뜨린 건데요. 이 헝다의 빚이 자그만치 440조 원에 달하는데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때마침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본토와 홍콩 법원 간 민사, 상업 사건 간 상호 판결 인정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제기되는 민사, 상업 관련 판결을 서로 인정해서 이 사건 당사자가 양쪽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협정이 헝다 청산 판결에도 당장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가 올해 재정을 목표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공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반역과 내란, 선동, 간첩 활동, 이 국가기밀 취득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겼는데요. 핵심은 외국 정치단체들이 홍콩의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유사하게 홍콩에서도 내국인들의 기업 연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만이 총통선거 후 처음으로 방어훈련에 나섰고 중국도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가 있었는데 대만 해협을 놓고 양측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대만이 총통선거 이후 첫 방어훈련에 나섰습니다. 퇴임을 앞둔 차이잉원 현 총통이 대만 방어의 천병 역할을 하는 펑우 제도까지 가서 참관했습니다. 이 펑우 제도는 중국 군용기의 요격 임무를 맡은 곳으로 F-16 전투기가 배치된 곳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호위함과 조기 경보기, 대잠 초계기 등은 물론 육상 무기들도 동원됐습니다. 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온 중국을 향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중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동부전군은 대한미사일 실탄 훈련을 벌이며 맞불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10 전투기와 Y-8 초계기 등 22대가 대만 해협 근처를 날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항공 노선을 일방적으로 새로 정하기도 했죠. 어제부터 대만 해협 중간선에서 서쪽 최단 거리로 7.8km 떨어진 민항기 노선 M503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대만 측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만 발언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고 이 대만 방어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거부했는데요. 이 중국은 대만이 미국에게는 바둑알 같은 존재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美国在任何时候都只顾自身利益，其所谓的挺台，其实是害台。 네, 미국에서 한 해 수만 명이 숨지른 펜타닐, 이른바 좀비 마약에 대해서 미중 실무 협의체를 꾸렸죠. 그런데 격에 맞지 않게 북총리급인 공안부장이 직접 미국 대표단을 맞았다고요? 네, 이 펜타닐은 미국에서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된 합성 마약이죠. 미 백악관을 비롯해 국무부와 법무부 등 마약 관련 실무자급 관리들이 대거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부총리급인 왕샤오홍 공안부장이 직접 맞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중국은 미중 간 각 분야에서 소통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希望双方在继续扎实做好进度合作的基础上，本着照顾彼此关切的原则，不断拓展各领域合作。 그런데 미국 하원 중국 공산당 특위 청문회에서는 이런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유사시 미국의 인프라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 중국 해커들이 유사시 중국 정부의 사인이 떨어지면 이 미국 전국에 걸친 민간 인프라 공격을 통해 민간인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합작 사업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일명 내부자를 통해서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서 중국은 모든 형식의 사이버 공격을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멈추길 원한다며 화살을 미국 쪽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美国大选是美国的内政，中方始终秉持不干涉别国内政原则，不干预美国大选。我想强调的是，发展好中美关系。 네, 중국에서는 춘제 분위기가 한창인 것 같은데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설 한파 때문에 몸살이라고 하는데 그 밖에 중국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중국은 이미 춘제 분위기입니다. 자, 춘제 분위기 띄우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5일까지 중동부 10개 성에 폭설과 한파 관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실제 어제 새벽 허난성에서는 이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이 차량 50여 대가 연쇄 충돌해서 67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서 실제 열차와 항공편 운행도 차질을 빚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춘제를 앞두고 인터넷 검열에도 나섰습니다. 온라인 민심 관리인데요. 과도한 돈자랑 영상이나 먹방을 단속 대상에 올렸습니다. 욕설이나 자해 방송, 미풍 양속을 해치는 방송, 자극적 조미료 사용이나 과식하는 기형적 식단의 방송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절 분위기를 차갑게 하는 뉴스들도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와 새 출발하겠다며 이혼한 전처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고층 건물 밖으로 던지는 엽기적인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장보라는 남성은 2020년 11월 15층 침실에서 2살 된 딸과 1살 아들을 창밖으로 내던졌는데요. 당시에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두 사람은 사형대에 올랐습니다. 엄마를 살해한 베이징대 출신 천재도 중국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1994년생인 우모 씨는 2010년 아버지를 잃은 뒤 어머니랑 함께 지냈는데요. 엄격하고 공부를 강요하는 어머니를 2015년 7월 살해한 겁니다. 친척들에게는 모친과 유학을 떠났다며 속였는데 그의 범행은 이듬해 모친의 시신이 그의 기숙사에서 미라로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31일 형이 집행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